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부키입니다. 오늘은 알렉스 마이클리디스의 사일런트 페이션트 3탄 마지막 편 낭독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스포가 들어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가브리엘이 맥스와 식사하자 했다. 외식하는 게 몸에 좋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따라 나섰다. 맥스는 타냐와 함께 왔다. 둘은 사귀는 듯 했다. 그 남자가 맥스일 거라 확신하고 화장실에 가는 그를 뒤따라가 그러지 말라 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느냐며 화를 냈다. 그의 뺨을 세게 때렸다. 등 뒤에서 타냐가 지켜보고 있다가 밖으로 나가버렸다. 맥스는 미친 소리 작작하라며 화를 내며 따라 나갔다. 그가 아니란 말인가? 그럼 대체 누구인가?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린다. 그 남자가 창문을 열고 들어오려 한다. 손이 떨린다. 가브리엘에게 전화해야 한다. 아니다. 경찰에? 오 맙소사. 그가 들어왔다. 태우는 엘리샤의 일기를 덮었다. 우연의 일치일까? 크리스티안의 사무실 문 앞에 섰다. 문패에는 의학박사 C. 웨스트라 적혀있다. 들어가자 태우는 따져 물었다. 그로브에 오기 전 엘리샤를 만난 적 있죠? 크리스티안은 얼굴이 벌개졌다. 표정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왜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았죠? 크리스티안은 자신이 가브리엘의 대학 동창이고 엘리샤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편집증 증세를 보이는 엘리샤를 몇 번 치료했다고 말한다. 가브리엘이 엘리샤가 친구라며 진찰을 허락할 거라며 크리스티안에게 말했고 지불은 현찰로 했다고, 즉 불법적으로 행해진 진료였던 것. 그래서 크리스티안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가 그렇게도 엘리샤가 다시 말할 수 있도록 하려는 테오의 시도를 방해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테오는 병원 직원 유리에게 부탁해서 다시 한번 엘리샤를 만났다. 일기를 보고 당신을 더욱 이해하게 됐다. 당신을 돕고 싶다 말하는 테오. 캐시는 운동을 하러 가야겠다고 말했다. 테오는 함께 갈까 했지만 그녀는 운동하며 대본 연습을 큰 소리로 할 거라며 거절했다. 테오는 몰래 캐시의 뒤를 밟았다. 공원 입구에서 캐시는 다른 남자를 만났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숲으로 몰래 들어가 둘의 애정 행각을 지켜본 테오는 나뭇가지에 긁혀 피가 흐르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미친 듯이 길을 헤맸다. 알케스티스를 보러 갔다. 자세히 보니 어두운 부분에 남자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았다. 장 펠릭스가 나타났다. 엘리샤가 화랑에서 나가려 했더군요. 당신이 엘리샤가 계속 말하지 않길 바라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야 그녀의 작품을 계속 전시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장 펠릭스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했으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맥스에게 전화했다. 엘리샤는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당신 엘리샤에게 애정을 품고 있었더군요. 맥스는 전화를 끊었다. 믿기를 문 것이다. 폴을 찾아 케임브리지에 갔다. 그는 엘리샤의 엄마가 죽은 다음 날 둘이 아지트였던 지붕에 올라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테오에게 얘기해줬다. 엄마랑 버넌 삼촌이 우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삼촌이 고함을 치며 흐느꼈어요. 술에 취해 있었어요. 내 사랑, 내 불쌍한 에바. 왜 당신이 죽어야 해? 왜 당신이냐고. 왜 엘리샤가 대신 죽지 않은 거야? 엘리샤가 말했어요. 아빠가 방금 날 죽였어. 어디선가 제스민 향이 났다. 그 순간 태우는 잃었던 퍼즐 한 조각을 찾은 듯 했다. 엄마가 죽고 의지하던 아버지에게 내가 죽었어야 했다는 정신적 살인을 당한 엘리샤. 그 상처와 분노는 숨어 있다가 나중에 아버지를 대신했던 남편 가브리엘에게 5발의 총을 쏘게 했던 것이다. 엘리샤를 다시 만났다. 당신을 이해해요. 나도 당신과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죽인 거예요. 그러자 놀랍게도 엘리샤가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환청을 듣는 줄 알았다. 디오메데스는 놀라며 말했다. 자네가 자랑스럽네. 상담을 계속 진행하게.
엘리샤는 그날 밤의 일을 얘기했다. 어떤 남자가 집에 침입했고 엘리샤를 의자에 묶었으며 가브리엘이 돌아오자 둘은 몸싸움을 했다. 정신을 잃은 가브리엘을 의자에 묶은 후 그가 깨어나자 그 남자는 6발의 총을 쏘아 가브리엘을 살해했다. 이 얘기를 모두 들은 테오는 화가 났다. 엘리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도대체 왜? 디오메디스 교수는 테오에게 조언한다. 그녀에게 단호하게 거짓이라고 얘기해야 그녀가 자신이 꾸며낸 거짓에서 나올 수 있다고. 집안에 침입한 남자는 엘리샤가 꾸며낸 허구라고. 엘리샤가 남편을 살해하는 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 퇴근 후 또 캐시의 뒤를 밟아 공원에 갔다. 그녀는 또 애인을 만났고 둘이 헤어진 후 테오는 캐시의 뒤가 아닌 남자의 뒤를 밟았다. 몇 번이나 그를 살해하고픈 요구가 일었지만 참았다. 그가 들어간 집의 주방에 불이 켜졌다. 그의 아내가 보였다. 그러니까 배신당한 자는 나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아내도 배신을 당한 것이었다. 뭔가 해야 했다. 뭔가 똑똑한 걸 생각해내야 했다. 아침에 출근하며 엘리샤가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결판을 지을 생각했다. 그러나 엘리샤는 약물을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해 혼수 상태에 빠진 후였다. 엘리샤와 둘만 남았을 때 그녀의 손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목에 깊게 그은 흉터가 보였다. 그리고 피와 주사한 흔적이 보였다. 그녀는 약을 먹고 자살 시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해 시도였다. 디오메디스의 사무실에 모두가 모여 있었다. 보험공단 직원 스테파니가 말했다. 크리스티안이 그러는데 유리가 관리하고 있는 약물 캐비닛이 활짝 열려 있었고 멀리서 엘리샤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테오는 얘기한다. 저는 이것이 자살 시도라 생각지 않습니다. 모두가 놀라며 물었다. 그럼 살인 시도란 말인가? 테오는 크리스티안이 그로브에 오기 전에도 엘리샤를 불법적으로 진료했으며 그래서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았고 그로브에서 엘리샤가 다시 말을 시작할까봐 염려해 테오의 엘리샤가 다시 말하게 하려는 시도를 방해했다 말했다. 엘리샤는 약물 과용이 아닌 피와 주사로 혼수 상태에 빠진 거라고도. 그로브에 경찰이 쫙 깔렸다. 테오는 어항을 지나다 엘리트가 유리에게 약병을 건네받고 그의 주머니에 돈을 넣는 걸 본다. 스테파니 앞에서 유리를 변호한 게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맥스가 찾아와 테오에게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너 책임이야. 불쌍한 엘리샤. 내 사랑한 엘리샤. 타냐는 맥스의 엘리샤에 대한 감정을 알고 있다. 그녀는 뒤돌아 타고 온 차로 돌아갔다. 걸어서 캐시의 연인 사는 집에 갔다. 그자가 집에서 나왔다. 그자를 따라가지 않고 집을 지켜봤다. 그의 아내가 보였다. 천진난만한 표정이었다. 그녀를 돕고 싶었다. 마당에 들어가 봤다. 그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아까 산 얼굴 전체를 가리는 모자를 썼다. 그녀는 이젤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나를 보고 뒤돌아섰다. 아니, 창문에 비친 내 칼을 봤다. 나머지는 흔한 말로 다 지난 일이다. 엘리샤 베런슨의 일기. 테오가 오기 전에 힘을 내야 한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알아봤다. 희미한 담배 냄새와 애프터쉐이브 로션 냄새.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알도록. 바로 그였다. 그래서 일부러 그날 밤의 일을 거짓으로 말했다. 그는 나를 알아봤고 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잠시 뒤 그가 왔고 그가 내 손목을 잡더니 주사했다. 나는 저항치 않고 가만히 있었다. 나는 처벌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도 처벌받도록 나는 글에 남길 것이다. 그날 밤 태우는 우리 집에 침입해 날 묶었다. 가브리엘이 집에 돌아오자 그를 때려 기절시킨 후 내가 묶인 의자에 등을 맞대고 묶었다. 잠시 후 가브리엘을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한 그는 말했다. 둘 중에 하나만 살릴 거다. 결정해. 10, 9.
가브리엘, 거짓말이야. 우리 둘 다 죽일 거야. 사랑해. 8, 7. 가브리엘, 날 사랑하잖아. 그렇지? 6, 5. 가브리엘, 사랑해. 4, 3, 2.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희미한 소리. 가브리엘은 말했다. 난 살고 싶어. 태우는 나를 향해 총구를 겨눴다. 그러나 천장을 향해 쏜 후 나를 묶었던 걸 풀어줬다. 내게 살짝 입맞춤하더니 그는 나갔다. 어디선가 제스민 향기가 났다. 가브리엘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샤! 오, 안 돼, 엘리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죽은 사람이 말을 할 수는 없지. 그리고 가브리엘 앞에 섰을 때 오, 엘리샤, 살아있었네. 그는 기쁜 듯 말했다. 이제 나는 알았다. 나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 말씀에 옳았다. 나는 살 가치가 없었다. 가브리엘이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것은 진실이었다. 나는 가브리엘을 죽이지 않았다. 그가 날 죽였다. 나는 방아쇠를 당겼을 뿐이다. 엘리샤의 물건을 정리하며 일기장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내가 엘리샤의 상태를 알고 있었더라면 그렇게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을 거다. 나는 그녀가 진실을 알기를 원했을 뿐이다. 나처럼 거짓이 아닌 진실의 바탕을 둔 삶을 살기를 원했을 뿐. 그러나 신문을 통해 사건을 알았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꼈고 내 죄를 속죄하고 내게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나는 그녀를 돕고 싶었다. 그녀는 내 목소리를 못 알아보는 듯 했다. 케임브리지에서 폴의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알게 되었다. 가브리엘은 그녀를 2번째 죽인 사람이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가브리엘에게 터뜨린 것이다. 그러나 엘리샤가 그날 밤에 대해 내게 거짓말을 했을 때 나는 그녀가 모든 것을 알아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입을 막아야 했다. 죄를 크리스티안에게 덮어씌우는 것에 죄책감은 없었다. 그는 그녀가 가장 그를 필요로 했을 때 모른 척했다. 그녀에게 모르핀을 주사하는 일은 지금까지 중 가장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호수 상태에 빠진 것은 더 좋은 일이다. 매일 그녀의 침대 옆으로 가 그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으니 그녀를 잃지 않은 것이다. 런던에서 서리로 이사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며 내게 집을 남겨주셨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나와 캐시는 이 집에서 살기로 했다. 루시를 생각했다. 이 모든 얘기를 들으면 그녀는 실망할 것이다. 정신상담 자체에 깊이 실망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소년의 영혼을 구하지 못했다. 아니면 내가 틀린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 중 일부는 악마로 태어나는 것이어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인지도. 밖에서 벨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앨런 경감이었다. 차를 마시며 말했다. 그래서 제게 오신 요건이 뭐죠? 장 팰리스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앨런 경감은 얘기했다. 장 팰리스가 그로브웨와 엘리샤의 작품을 정리하다 엘리샤의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일기장은 불타오르는 태호와 엘리샤가 있는 그로브를 그린 그림 뒤편, 캔버스 왼쪽 위 구석에 아주 꽉 꽂아져 있었다고. 앨런 경감은 일기장의 마지막 편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는 내 목소리를 겁내고 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내가 읽지 못한 부분이었다. 뒷부분이 궁금하군요. 소리내어 읽어주시겠습니까? 의자에 앉았다. 그러죠. 태우가 방금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고 이 글을 최대한 빨리 써야 한다. 일기장 내용을 들으며 흘러가는 구름을 봤다. 눈송이가 떨어졌다. 눈송이 하나를 잡으며 손가락 끝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웃었다.
또 다른 눈송이를 잡았다.